서울의 하늘은 잉크를 쏟아부은 듯 짙고 무거웠다. 장대 같은 빗줄기가 도시의 아스팔트를 때렸고 네온 사이는 빗물에 번져 흐릿한 수채화처럼 보였다. 퇴근 시간의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종로의 한적한 골목. 낡은 선술집 창가에 윤설아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빈 소주병 2개가 위태롭게 서 있었고 세 번째 병은 절반쯤 비어 있었다. 흐릿한 정우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젖은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떼어낼 기력조차 없는 듯 했다. 텅 빈 눈동자는 창밖의 빗줄기를 멍하니 좇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눈물 같았다.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3년간 몸담았던 작은 화장품 회사 아르떼에서 그녀는 조향사였다. 후각에 관한 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학벌도 배경도 없는 그녀에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그녀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것이 바로 세레니티라는 이름의 향수 프로젝트였다. 마음의 평온을 주는 숲속의 향기, 그것은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다. 그러나 오늘 오후 김 부장은 그녀의 프로젝트를 자신의 이름으로 둔갑시켜 이사회에 발표했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설아 씨 아직 젊어서 잘 모르나 본데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이 중요한가. 자네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엔 자네 이름값은 너무 가볍지. 비웃음 섞인 김 부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저항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동료들의 외면과 주제 파악 좀 하라는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젠장, 설아는 낮은 욕설을 뱉으며 소주잔을 채웠다. 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속을 태웠다. 취해야 했다. 이 지독한 현실을 잠시라도 잊고 싶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자신의 처량함도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도 모두 잊고 싶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술집 주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섰다.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옷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차가운 빗물이 오히려 타는 듯한 속을 식혀주는 것 같았다. 다 끝이야. 이제 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골목을 걷던 그녀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휘청했다. 중심을 잃은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려는 순간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고개를 들자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 우산 아래 가려졌지만 날렵한 턱선과 굳게 닫힌 입술에서 냉정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의 옷에서는 그녀가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깊고 서늘한 향기가 났다. 베르가못과 샌다루드가 뒤섞인 차갑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끄는 향기였다. 괜찮습니까? 낮고 무미건조한 목소리.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의무적으로 묻는 듯 했다. 설아는 그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바로 세우려 했지만 술기운에 다리가 풀려 다시 휘청였다. 남자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그녀의 몸을 부축했다.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희미한 짜증이 묻어나왔다. 설아는 취기 오른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왜 세상은 모두 그녀에게 이렇게 차가운 걸까? 왜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걸까?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녀는 남자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그는 생각보다 힘이 셌다. 그녀의 저항은 미미할 뿐이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설아의 몸은 추위와 슬픔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성과 감정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옷깃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자신에게 매달려 우는 상황은 그의 인생 시나리오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절박하게 자신을 붙잡는 작은 손과 어깨의 떨림에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그 후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끊겨 있었다. 고급스러운 호텔 복도를 걷는 감각 부드러운 카펫에 발이 푹푹 빠지는 느낌, 그리고 남자의 서늘한 향기가 더욱 짙게 그녀를 감쌌던 것 같다. 그녀의 귓가에 정신 차려요 라고 말하는 그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던 것도 같다. 그 목소리에 안도감을 느꼈던 것은 지독한 착각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설아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부드러운 실크 시트의 감촉과 은은하게 퍼지는 값비싼 룸스프레이 향기가 이곳이 그녀가 평생 발 들일 일 없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창문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어젯밤의 일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선술집 쏟아지는 비 그리고 낯선 남자. 설아는 공포에 질려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이불이 흘러내리며 드러난 맨몸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황급히 이불로 몸을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옆에는 한 남자가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그 남자였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완벽했다. 날카로운 콧날과 단단한 턱선 짙은 눈썹. 잠들어 있는 모습은 어젯밤의 차가운 인상과는 달리 어딘가 무방비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이 설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웠어도 이렇게 자신을 내던져서는 안 됐다. 설아는 숨을 죽인 채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자신의 옷가지를 조심스럽게 주워 입었다. 남자가 깰까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옷을 다 입은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은방울꽃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자 그녀의 유일한 보물. 어젯밤의 소동 중에 끊어진 모양이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집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침대에서 남자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설아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지금은 목걸이가 문제가 아니었다. 단 1초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결국 목걸이를 포기하고 도망치듯 스위트룸을 빠져나왔다. 몇 시간 후 같은 스위트룸, 강지훈은 익숙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그는 언제나처럼 정확히 아침 7시에 기상했다. 간밤의 일은 그의 통제된 인생에서 거의 유일한 오점이었다. 그는 원래 술에 취하지도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 남자였다. 하지만 어젯밤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후에 허탈감과 빗속에서 절망적으로 울던 여자의 모습이 그의 철저한 이성을 순간적으로 마비시켰다. 그는 침대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여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복잡한 관계는 질색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의 눈에 카펫 위에 떨어져 있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왔다. 가느다란 체인에 달린 섬세한 은방울꽃 펜던트. 술에 취해 울면서도 고집스러워 보였던 그 여자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청초한 물건이었다. 그는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처리해야 할
느슨한 끝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남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그는 JW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의 책상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어젯밤의 흔적이라고는 작은 은방울꽃 목걸이뿐이었다.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다시 연락하셨습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이번 달 안에 결혼 상대를 정하지 않으시면 최 이사 쪽과 강제로 혼담을 진행하시겠다고. 강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할아버지인 강 회장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만 그룹의 완전한 후계자로 인정해주겠다고 압박하고 있었다. 특히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숙부 일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명망 있는 가문과의 정략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쓸데없는 소리. 지훈은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는 사랑 없는 결혼으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손으로 이룬 JW 그룹의 왕좌를 놓칠 생각도 없었다. 딜레마였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목걸이로 향했다. 어젯밤의 여자.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절망에 가득 차 있던 그 눈빛만은 선명했다. 배경도 집안도 복잡하지 않을 터였다. 어쩌면 그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박 비서. 네, 대표님. 강지훈은 목걸이를 들어 보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목걸이 주인 찾아내.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에게 이 목걸이는 더 이상 귀찮은 실수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카드가 될 수도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거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윤설아의 시간은 잿빛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다음 날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배신감으로 얼룩진 그곳에서 단 하루도 더 버틸 수 없었다. 김 부장의 비웃는 얼굴과 동료들의 냉담한 시선을 떠올리면 숨이 막혔다. 그녀의 보금자리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언덕배기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이었다.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골이었지만 서울 하늘 아래 그녀가 온전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빼곡한 빌딩 숲과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의 야경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풍경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멍하니 침대에 누워있거나 목적 없이 동네를 배회했다. 끔찍했던 하룻밤의 실수는 검은 늪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 남자의 얼굴, 그의 차가운 향기, 그리고 목걸이를 두고 온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우우우. 아침부터 시작된 헛구역질의 설화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다. 며칠째 속이 메스꺼리고 소화가 되지 않았다.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혹은 그날 마신 과한 술 때문이겠거니 애써 넘겼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 몸은 나날이 야위어 갔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빚독촉 전화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막막했다.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이 업계는 좁았다. 김 부장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다. 그녀의 재능을 증명할 포트폴리오였던 세레니티는 이미 빼앗긴 뒤였다. 바로 그날 오후였다. 설아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좁은 골목길로 검고 매끄러운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동네의 낡은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 차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차가 그녀의 옥탑방 건물 앞에 멈춰 섰을 때 설아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 내려앉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 비서였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낡은 계단을 올라왔다.
며칠간의 조사는 완벽했다. 호텔 CCTV 그녀가 두고 간 옷에 남은 희미한 회사 로고, 그리고 약간의 뒷조사를 통해 윤설아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JW그룹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했다. 박 비서는 강지훈에게 그녀의 파일을 건넸다. 평범한 가정지방대 출신 재능은 있지만 내세울 경력은 없는 조향사. 그리고 현재는 무직. 부모님의 부채 문제까지.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완벽한 조건이었다. 자신의 계획에 어떤 방해도 되지 않을 깨끗하고 단순한 배경.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의 중심인 강지훈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설아는 화들짝 놀랐다. 이 시간에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일까? 그녀는 마지못해 문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나다 문의 잠금 장치를 풀기도 전에 문 밖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아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그날 밤 그녀의 귓가에 스쳤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그날의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회색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좁고 허름한 복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어떻게 설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를 스치듯 지나쳐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작은 옥탑방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낡은 가구와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향료 샘플 병들. 가난하지만 향기에 대한 주인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이거 돌려주러 왔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그녀가 애타게 찾던 은방울꽃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설아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목걸이를 집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랐다. 수치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긴 어떻게 그걸 찾는 게 어려웠을 것 같나. 지훈의 목소리에는 조소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소파 대신 유일하게 깨끗해 보이는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그의 존재만으로 비좁은 옥탑방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용건만 간단히 하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돈인가?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설아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남자는 그녀를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꽃뱀 같은 여자로 보고 있는 것이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날은 제가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잊어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침부터 그녀를 괴롭히던 메스꺼림이 다시 격하게 치밀어 올랐다. 우욱이. 설아는 입을 막고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갔다. 지훈의 날카로운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창백한 그녀의 얼굴, 아침부터 계속되었다는 헛구역질, 그리고 날짜를 계산하는 그의 머릿속 컴퓨터가 빠르게 돌아갔다. 가능성은 단 하나였다. 잠시 후 헬쑥해진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온 설아는 자신을 꿰뚫어 보듯 응시하는 지훈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해 있었다. 임신했군.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에 찬 단언이었다. 설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 아닐 거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최근 며칠간의 이상 증세, 부정하고 싶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들이닥쳤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아이라니.
이 상황에서 이 남자의 아이라니 강지훈은 무너지는 그녀를 무심히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마침 잘 됐군. 이야기가 더 쉬워졌으니.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작은 테이블 위로 던졌다. 혼인 계약서라고 적힌 글자가 설아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다. 결혼하지? 설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나와 결혼해. 계약 조건으로. 지우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나는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다. 배경이 복잡하지 않고 내 통제에 있을 수 있는 여자로. 너는 완벽한 조건이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 그 아이는 내 핏줄이다. 내 아이를 사생아로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 아이는 JB그룹의 후계자가 될 거다. 설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완벽한 비즈니스 도구로 보고 있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왜 당신과 선택의 여지가 없을 텐데.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너에 대해 알아봤다. 직장도 잃었고 부모님은 빚더미에 앉아있지. 뱃속의 아이를 혼자 키울 능력은 있나? 이 아이에게 가난과 무시밖에 물려줄 수 없는 엄마가 되고 싶은 건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설아의 심장에 박혔다. 현실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뱃속의 아이에게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계약 내용은 간단하다. 3년. 3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 된다. 그동안 너의 부모님 빚은 내가 모두 해결해주지. 최고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겠다. 3년 후 계약이 끝나면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주겠다. 아이는 내가 키운다. 물론 원한다면 주기적인 면접 교섭권은 보장하지. 사랑도 감정도 없는 완벽한 거래. 그는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아이를 돈으로 사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설아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굴욕감과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현실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웃는 얼굴, 그리고 뱃속의 작은 생명. 그녀가 이기적으로 자신의 감정만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오전까지 답을 줘. 계약서에 사인해서 이쪽으로 연락해. 그는 명함 한 장을 계약서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뒤돌아서서 옥탑방을 나갔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미련 없는 걸음이었다. 혼자 남겨진 방. 설아는 한참 동안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명함과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수 있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무의식적으로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었다. 이것은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까?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녀를 태운 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윤설아가 강지훈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데는 차에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박 비서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진행했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 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부모님의 빚은 깨끗하게 청산되었다. 설아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자신의 과거로부터 지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지훈의 집에 도착했다. 집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다. 서울 외곽의 부촌에 위치한 그 저택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진 거대한 요새였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건축물은
한치의 오차도 불필요한 장식도 용납하지 않는 주인 강지훈 그 자체를 닮아 있었다. 넓은 정원은 완벽하게 계산되어 가꿔져 있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었고 집 안은 거대한 미술관처럼 고요하고 서늘했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집사가 그녀를 맞았다. 오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택의 규칙들을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아의 출신에 대한 경멸감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지만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프로페셔널했다. 대표님께서는 사적인 공간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2층 서쪽 윙은 대표님의 공간이니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사모님의 공간은 동쪽 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공간. 그것이 이 계약 결혼의 본질을 보여주는 듯 했다. 설아는 거대한 인형의 집에 갇힌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이전 옥탑방 전체보다 넓고 화려했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고 드레스룸은 명품 옷과 가방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그의 폭탄 선언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설아를 데리고 강 회장의 본가로 향했다.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 한옥저택은 제2바이에듀 그룹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위험 있는 기와와 수백 년 된 소나무가 가문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상석에 앉은 강 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설아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설아를 짓눌렀다. 지훈의 숙부와 숙모 그리고 사촌들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아니 지훈아, 이렇게 중대한 일을 우리와 상의도 없이 대체 어느 댁 교수인지 소개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니? 숙모가 비단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숙모님. 제 사람입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설아의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 태도는 가족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근본도 모르는 애를 들여서 어쩌자는 거냐. 숙부가 결국 언성을 높였다. 설아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모두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숨이 막혔다. 떠나기 전 지훈이 차 안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저 고개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 넌 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나의 역할을 다하는 거야. 설아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조용하고 위축된 태도는 오히려 강 회장의 흥미를 끌었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변호하거나 혹은 불안에 떨며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설아는 그저 묵묵히 앉아 모든 비난을 감내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혹은 기이하게 강단 있어 보이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고 강 회장은 지훈과 설아를 서재로 불렀다. 그는 설아에게 단 한마디를 물었다. 지훈이의 무엇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느냐. 설아는 잠시 망설였다. 계약도 나이, 그 어떤 것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책임감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진실에 가까운 대답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지만 자신의 아이와 선택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둘을 내보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았더군. 칭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건조한 말이었다. 하지만 설아는 그 말에 안도했다. 그녀는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두 번째 관문이 닥쳐왔다. JWB 그룹의 신규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루미너스의 론칭 파티였다. 강지훈의 약혼녀로서 윤설아가 공식적으로 사교계에 데뷔하는 자리였다. 아침부터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몰려와 설아를 인형처럼 꾸몄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완벽한 메이크업.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훈은 경고했다. 오늘 밤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접근할 거다. 나에 대해 묻고 너에 대해 캐내려 하겠지. 미소만 지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이 한 명 있다. 태양그룹의 최유라. 설아도 들어본 이름이었다. 태양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자 오래전부터 강지훈의 유력한 혼담 상대로 거론되던 여자. 연 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는 재벌 정치인 셀러브리티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설아는 지훈의 팔짱을 낀 채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눈은 마치 스캐너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값을 매기는 듯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최유라였다. 그녀는 여왕처럼 당당했고 그 아름다움은 공격적이기까지 했다. 지훈 씨 오랜만이야. 옆에 계신 분은 소개 안 해줄 거야. 유라는 설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지훈에게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내 약혼녀 윤설아 씨다. 지훈이 간결하게 소개했다. 유라의 입가에 아름답지만 가시 돋친 미소가 걸렸다. 어머 그러셔 처음 뵙네요 설아 씨. 어느 댁 영예인지 통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훈 씨가 워낙 신비주의라 이런 깜짝 쇼를 준비했나 봐. 그녀는 설아의 드레스를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드레스 예쁘네요. 작년 시즌 컬렉션이었나 지훈 씨라면 좀 더 신경 써줄 줄 알았는데. 뼈가 있는 말이었다. 설아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지훈의 경고를 떠올리며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유라를 더욱 자극했다. 바로 그때였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루미너스의 콘셉트 향이 연회장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저명한 뷰티 평론가. 몇 명이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킁킁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마케팅팀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설아의 예민한 코도 그 불협화음을 즉시 감지했다. 오리엔탈 플로럴 계열인데 갈바넘의 그린 노트가 너무 날카로워. 홀 내부의 습도 때문에 자스민 앱솔루트와 충돌하고 있어. 향이 겉돌고 있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알데하이드로 탑노트를 살짝 띄워주고 머스크로 베이스를 잡아주면 될 텐데. 너무나 작게 속삭인 말이었지만 바로 옆에 있던 지훈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알데하이드 머스크 생소한 전문 용어였다. 그는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는 마케팅 팀장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향기에 대해 분석하며 진지하게 빛나는 설아의 눈동자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초식동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전문 분야 앞에서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순간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는 마케팅 팀장을 옆으로 불러내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서쪽 홀 디퓨저에 CEB 알데하이드 한 방울, 그리고 암브레톨리드 계열 머스크를 아주 소량만 추가해봐. 지금 당장. 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CEO의 단호한 명령에 즉시 움직였다. 몇 분 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날카롭고 겉돌던 향이 순식간에 부드럽고 풍성하게 변했다. 각각의 향조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공간을 감쌌다. 미간을 찌푸리던 평론가들의 얼굴에 감탄이 서리기 시작했다. 위기는 순식간에 기회로 바뀌었다.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설아는 지훈이 자신을 책망할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그의 경고를 어기고 아는 척을 해버렸으니.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던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지만 그 질문은 명백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아주 희미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윤설아라는 계약 아내가 아닌 윤설아라는 한 사람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다. 강지훈의 질문은 차가운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았다. 그가 떠난 후에도 윤설아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파문이 일었다. 그는 그저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재능을 시험한 것이었을까? 어느 쪽이든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서의 갑과 을이 아닌 한 명의 전문인으로 인식했다.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강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의 얼굴은 늘 그렇듯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설아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 마주치면 의례적으로나마 목례를 했고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오 집사에게 짧게 묻기도 했다. 임신 초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한 배려였지만 그 방식은 지독히도 사무적이었다. 설아는 그의 변화가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감정은 위험했다. 그와 그녀는 철저한 계약 관계일 뿐이었다. 감정이 섞이는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해질 터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다. 고립된 생활 속에서 설아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자신만의 향기 연구에 몰두할 때였다. 파티가 있었던 다음 날 박 비서가 그녀에게 최고급 조향 오르간과 희귀한 향료 원액들을 가져다 주었다.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라는 짤막한 말과 함께. 설아는 놀랐지만 묻지 않았다. 그가 베푸는 차가운 친절의 이유를 파고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그 작은 실험실 같은 공간에서 몇 시간이고 틀어박혀 지냈다. 여러 향료들을 조합하며 새로운 어코드를 만들고 그 과정을 꼼꼼하게 노트에 기록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빼앗긴 꿈을 스스로 이어가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 무렵 JW 그룹은 거대한 프로젝트의 암초에 부딪혀 있었다.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새로운 시그니처 향수 엘리시안. 그것은 강지훈의 야심작이었다. 세계적인 조향의 거장인 프랑스인 앙투안 뒤부아를 영입하고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향수에는 영혼이 없었다.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매혹적인 이야기가 부재했다. 보고서를 받아든 지훈의 얼굴은 나날이 굳어갔다.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저택에 돌아온 그의 몸에서는 살얼음 같은 냉기가 흘렀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엘리시안 관련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발코니로 향하다가 설아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틈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신비로운 향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상쾌하면서도 따뜻하고 어딘가 슬프면서도 희망을 느끼게 하는 복합적인 향이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호기심이 그의 철저한 이성을 건드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방 안 작은 책상 위에서 설아는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십 개의 시향병과 노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향기를 연구하다 그대로 잠이 든 모양이었다. 쌕쌕거리는 고른 숨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지우는 조용히 방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가 펼쳐놓은 노트에 머물렀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노트로 다가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요즘의 향수들은 트렌드를 좇느라 심장을 잃어버렸다. 진정한 명품 향수는 후각을 넘어 기억과 감정을 자극하는 하나의 서사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깊은 산속에서 비를 맞으며 피어나는 야생 난초의 청초함과 도시의 스모키한 가죽향이 만난다면 그것은 전통의 뿌리를 둔 현대인의 고독과 강인함이라는 이야기를 품게 될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우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야생 난초와 가죽, 전통과 현대, 고독과 강인함, 그가 엘리시안에서 찾고 있던 바로 그 이야기였다. 기술과 원료의 문제가 아니었다. 철학의 부재였다. 윤설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자가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잠든 설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창백한 얼굴, 작은 입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인한 내면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방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긴급 임원회의. 앙투안 듀부아를 포함한 개발팀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로 앉아 있었다. 지금까지의 샘플은 전부 폐기합니다. 지훈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우리는 향수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리를 파는 겁니다. 엘리시안의 핵심 콘셉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마천루 위에서 피어나는 야생 난초의 향을 찾아오시오. 이것이 나의 최종 지시입니다. 그의 명확하고 힘있는 방향 제시에 절망에 빠져있던 팀의 눈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지훈의 태도는 더욱 미묘하게 변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설아가 입덧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어느 아침이었다. 오 집사가 늘 그렇듯 그 담백한 죽을 내왔지만 설아는 냄새만 맡고도 고개를 저었다. 그 모습을 무심코 지켜보던 지훈이 식탁을 떠나며 오 집사에게 툭 던지듯 말했다. 매실이랑 유자차를 준비해. 신향이 입덧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듯한 차가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관찰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오 집사는 놀란 눈으로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 말을 들은 설아의 심장은 저도 모르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또 어느 날 오후 설아는 저택의 거대한 서재에서 희귀식물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 책에 몰두해 있던 그녀는 누군가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재밌나? 낮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지훈이 어느새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처음으로 계약과 관련된 일이 아닌 사적인 대화를 걸어온 순간이었다. 아, 네, 향료의 원료가 되는 식물들에 대한 책이라서요. 이 튜베로주라는 꽃은 밤에만 향기를 내뿜는데 아주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향이라. 예전에는 젊은 처녀들이 밤에 이 꽃밭 근처에 가는 것을 금지했다고 해요. 향기에 취해 이성을 잃을까 봐서요.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은 책이 아닌 이야기에 빠져 반짝이는 그녀의 얼굴을 향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계약 신부가 아닌 자신만의 세계와 열정을 가진 한 여자를 보았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얼음벽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엘리시안이 새로운 프로토타입은 대성공이었다. 마천루 위에 야생 난초라는 콘셉트는 완벽하게 구현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샘플 바이어를 들고 향을 음미했다. 완벽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장 설아의 방으로 향했다. 똑똑. 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아무 말 없이 작고 우아한 향수병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맡아봐. 설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병을 받아 들었다. 크리스탈로 된 병마개를 열자 섬세하고 깊은 향기가 피어올랐다. 청초한 난초의 향이 먼저 그녀의 코를 간지렸고 그 뒤를 이어 도시적인 스모키 레더 향이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자신의 노트에 적었던 상상만 했던 바로 그 향기였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다듬어져 훨씬 더 완벽해졌지만 그 영혼은 분명 그녀의 것이었다. 설아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자부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강지우는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미안함도 고마움도 아니었다. 어쩌면 인정이라는 단어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말은 없었지만 향기를 매개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보다 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예상치 못했던 완벽한 조화였다. 향기는 보이지 않는 끈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연결하기도 했다. 엘리시안의 향기를 공유한 이후 강지훈과 윤설아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통하는 미묘한 교감이 생겨났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미미하고 단순한 계약관계라고 하기엔 훨씬 더 깊은 감정이었다. 지우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서재에서 책을 읽는 그녀의 옆모습을, 정원에서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좇고 있었다. 불러오는 그녀의 배를 볼 때면 그의 가슴 속에서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감정이 싹 텄다. 그것은 자신의 핏줄에 대한 책임감을 넘어선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언가였다. 설아 역시 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날이면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식탁에는 입덧에 좋은 음식들이 말없이 올라왔다. 그의 서툰 배려의 설아는 자꾸만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되었다. 어쩌면 이 황금 감옥이 정말로 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는 추악한 음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감히 나를 무시해 근본도 없는 고아 계집애한테 최유라는 값비싼 와인잔을 벽난로에 던져 박살냈다. 루미너스 론칭 파티 이후 강지훈과 윤설아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소문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강지훈이 그 여자에게 빠졌다는 것,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질투는 증오가 되었고 증오는 파괴욕을 낳았다. 그녀는 윤설아를 그냥 주저앉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강지훈의 기억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남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완벽한 공범을 찾아냈다. JW 그룹의 상무이사 한민준. 한민준은 야망이 넘치는 인물이었지만 최근 인사 이동에서 강지훈의 직속 라인에 밀려 부사장 승진에 실패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저평가받았다고 생각했고 젊은 총수인 강지훈에게 깊은 반감을 품고 있었다. 최유라는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한 상무님, JBV 그룹의 썩은 물을 빼내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 태양그룹으로 오세요. 부사장 자리 약속드리죠. 강남의 한 프라이빗배에서 유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돈 그리고 명예. 한민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엘리시안의 최종 포뮬러를 빼내서 윤설아가 태양그룹에 팔아넘긴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한민준은 자신의 높은 보안 등급을 이용해 R&D 서버에 접근 엘리시안의 최종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 동시에 그는 해커를 고용해 데이터 유출의 흔적을 강지훈 저택의 내부 IP 그중에서도 정확히 윤설아의 개인 노트북에서 시작된 것처럼 조작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었다. 최유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스위스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윤설아의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으로 거액의 돈을 입금했다. 누가 봐도 향수 포뮬러를 판 대가로 받은 검은 돈처럼 보일 터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폭풍을 일으킬 시간이었다. 엘리시안이 공식 론칭 발표가 있기 불과 3일 전, 한 유명 향수 전문 블로그에 JWB 그룹 신제품 엘리시안 포뮬러 독점 입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향수의 핵심 조합과 원료 비율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동시에 태양그룹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콘셉트의 신제품 아르카디아의 출시를 긴급 발표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JW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언론은 사상 최악의 산업 스파이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했다. 강지훈의 야심작이었던 엘리시안은 출시되기도 전에 실패와 스캔들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JW 그룹 본사는 전쟁터였다. 강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비상회의를 주재했다. 내부 유출이 확실합니다. 당장 보안팀과 감사팀은 모든 걸 뒤져서라도 범인을 찾아내시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심장에는 윤설아의 영감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실패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배신이었다.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민준이 설계한 대로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표님, 유출은 대표님 자택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설아 사모님의 개인 노트북 IP와 일치합니다. 보안팀장의 보고에 지훈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서 윤설아 사모님의 모친 명의로 된 비밀 계좌가 발견되었습니다. 3일 전 태양그룹의 자회사로부터 50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팀장의 보고는 확인 사살이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설아를 기다렸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버 접속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무것도 모르는 설아는 밝은 얼굴로 서재에 들어섰다. 지훈 씨 부르셨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역겹게 들렸다. 지훈의 마음속에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던 여린 신뢰의 감정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을 비웃었다. 잠시라도 이 여자를 믿으려 했던 자신이 한심했다. 앉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설아는 그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지훈은 서류들을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설명해봐. 설아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알 수 없는 숫자와 영어로 가득한 서버 기록.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 50억 원.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이게 뭐예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모른다고. 내 노트북에서 회사 기밀이 빠져나갔고 내 어머니 이름으로 된 계좌에 50억이 들어왔는데 모른다고.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화상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전 정말 아니에요.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지훈 씨, 제발 절 믿어주세요.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한 톨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멸과 배신감만이 가득했다. 믿어달라고. 내가 뭘 믿어야 하지? 이 완벽한 증거들. 아니면 너의 그 눈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공포스럽게 그녀를 덮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다고 생각했는데, 집돈 그리고 내 아이의 엄마라는 자리까지. 그런데 이게 네가 나에게 보답하는 방식인가? 그의 말은 설아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이 남자는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했다. 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애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지우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그는 JW의 그룹의 총수였다.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감정은 배제해야 했다. 하지만 심장이 배신감으로 타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어리석게도 마음을 주기 시작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이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도 마.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감금이 아니었다. 배신자를 감시하기 위한 족쇄였다. 설아는 차가운 서재에 홀로 남겨졌다. 얼마 전까지 희망을 품게 했던 남자가 이제 그녀를 가장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적이 되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가구와 장식들이 이제는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침대 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손이 자신의 배를 감쌌다. 뱃속의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아가.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 그녀는 싸워야 했다. 이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녀의 눈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등 돌린 순간 윤설아의 세상은 완벽한 암흑에 잠겼다. 그녀가 갇힌 화려한 방은 이제 차가운 돌로 만들어진 감옥과 다를 바 없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다. 오 집사를 포함한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첫날은 눈물로 지새웠다. 배신감과 억울함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지훈에 대한 원망이 심장을 핥휘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뱃속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가 무너지면 이 아이의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다. 절망은 강철 같은 결의로 변했다. 그녀는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싸울 것이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 세상, 그 누구보다 예민한 코와 향기에 대한 깊은 지식을 이용해서 설아는 박비서를 통해 강지훈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자신에게 씌워진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원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논리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한 가닥 의심 때문이었을지도, 혹은 벼랑 끝에 몰린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보고 싶은 냉정한 관찰자의 심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방에는 외부와 단절된 노트북 한 대가 설치되었다. 그 안에는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한 모든 자료 서버 접속 기록 조작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유출된 엘리시안이 포뮬러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유출된 포뮬러 파일을 열었다. 한눈에 봐도 그것은 엘리시안의 거의 완벽한 복사본이었다. 수백 가지에 달하는 천연 원료와 합성 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조합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뜯어볼수록 조향사로서의 예리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무언가 이상했다.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위화감.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폼뮬러의 베이스 노트를 구성하는 핵심 원료 목록에 시베리안 사양노루의 사양, 사이베리안 디어 머스크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양은 고전적이고 강력한 동물성 향료였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설아는 눈을 번쩍 떴다. JW 그룹은 강지훈의 엄격한 윤리 경영 방침에 따라 2년 전 모든 종류의 동물성 원료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인 사양노루의 사양은 내부적으로 사용 금지 1순위 원료였다. 대신 JB그룹의 연구소는 머스세논 델타, 무세논의 델타라고 불리는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합성 머스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진짜 엘리시안의 포뮬러라면 절대로 동물성 사양을 기재했을 리가 없다. 이것은 내부인이면서 동시에 외부인인 자의 실수였다. 범인은 향수에 대한 지식은 해박했지만 제2예바유이 그룹의 가장 깊은 곳에 흐르는 경영 철학과 현재의 연구 프로토콜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낡은 데이터베이스나 업데이트되지 않은 구버전의 포뮬러를 훔쳤을 가능성이 높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균열점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 역시 의심의 그림자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증거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을 믿어달라며 절규하던 설아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향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순수하게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 엘리시안 샘플을 건넸을 때 감격에 차 있던 그 표정. 그런 그녀가 돈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신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석이 있었다. 그는 내부 감사팀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그는 비밀리에 외부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를 고용해 모든 데이터 기록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박 비서에게는 한민준 상무와 최유라의 최근 행적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그의 의심의 촉수가 서서히 진실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설아는 다시 한번 지훈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서재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이성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출된 포뮬러는 가짜예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시베리안 사양과 머스세논 델타의 차이점, 그리고 제비그룹의 윤리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다. 범인은 당신 회사의 영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강지훈 씨. 기술은 훔쳤지만 당신의 철학은 훔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은 지훈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던 마지막 안개 조각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외부 보안업체의 중간보고 데이터 흔적이 너무나 인위적으로 완벽하게 조작되었다는 것. 와 박 비서의 보고 한민준 상무가 최근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과 설아의 발견과 하나로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그녀는 결백했다. 지훈은 설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을 덮고 있던 얼음이 깨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후회와 진짜 적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그는 아직 말로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덫을 놓아야겠어. 그가 말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우리라는 단어가 설아의 귓가에 낮게 울렸다. 그들은 이제 한 팀이었다. 이틀 후 JW그룹은 폭탄 선언을 했다.
포뮬러 유출에도 불구하고 엘리시안 론칭 기자회견을 강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언론과 업계는 무모한 도박이라며 비웃었다. 최유라와 한민주는 지훈이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세기의 스캔들, 그리고 JW 그룹의 몰락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객석 한가운데에는 최유라와 한민준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단상 위로 강지훈이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신뢰와 배신에 대한 짧은 연설을 한 뒤 첫 번째 폭탄을 던졌다. 언론에 유출된 엘리리시안의 포뮬러는 분명 훌륭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의 것이 아닙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지훈은 국내 최고의 향수 평론가인 노세훈 씨를 무대 위로 초청했다. 그리고 2개의 시향 스트립을 건넸다. A와 B 노 선생님 먼저 A 시향지의 향에 대해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평론가는 신중하게 향을 맡더니 입을 열었다. 클래식하고 힘있는 향이군요. 하지만 베이스 노트에서 다소 무겁고 구시대적인 동물성 향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의 눈빛이 객석의 최유라와 한민준을 정확히 겨눴다. 그 동물성 향의 정체는 바로 시베리안 사양노루의 사양입니다. JW 그룹이 2년 전 윤리적인 문제로 공식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원료지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최유라와 한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비시향지를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것이 JW 그룹의 철학과 기술력으로 탄생한 진짜 엘리시안의 향기입니다. 직원들이 진짜 엘리시안의 향이 묻은 시향지를 객석에 나눠주기 시작했다. 장내에 퍼지는 황홀하고 신비로운 향기. 그것은 유출된 포뮬러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영혼을 가진 향이었다. 최유라와 한민주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의 차갑고 승리에 찬 시선이 그들을 꿰뚫었다. 덫에 걸린 쥐, 판은 완벽하게 뒤집혔다. 기자회견장은 강지훈이 던진 진실의 폭탄에 완벽하게 초토화되었다. 진짜 엘리시안의 황홀한 향기가 장내에 퍼지는 순간 게임은 끝났다. 유출된 포뮬러는 조잡한 모조품으로 전락했고 JW 그룹의 윤리 경영 방침은 오히려 회사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방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대형 스크린에 음성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두 남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계집애, 지금쯤 지옥을 맛보고 있겠지. 강지훈, 그 자식 자기가 믿었던 거에 발등 찍히는 기분이 어떨까? 걱정 마십시오. 증거는 완벽합니다. 윤설아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최유라와 한민준이 자신들의 음모를 의기양양하게 떠벌리는 박 비서가 비밀리에 확보한 녹취 파일이었다. 스크린에는 연이어 태양그룹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거쳐 한민준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한민준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입구를 막아선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최유라는 자신의 의자에 얼어붙은 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무너져 내렸다. 한때 대한민국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 대중 앞에 전시되었다.
곧이어 들이닥친 경찰들이 두 사람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 후폭풍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태양그룹은 사상 최악의 기업 스캔들에 휘말려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 최 회장은 불법 비자금 및 기업 스파이 교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때 JW 그룹의 라이벌이었던 거대 기업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되었다. 반면 엘리시아는 출시 전부터 전설이 되었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탄생 비화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했다. 예약 주문이 폭주했고 제2개바유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지훈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숙부 일파를 숙청하고 그룹에 대한 완벽한 지배력을 확립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저택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강지훈과 윤설아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었다. 그들을 묶고 있던, 그리고 그들을 상처 입혔던 계약이라는 이름의 족쇄. 지훈은 저택의 유리 온실에서 설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따스한 햇살 아래 하얀 치자꽃 앞에 서서 그 향기를 음미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낸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발소리에 돌아선 설아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만 가지 감정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오갔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에게는 가장 어려운 말이었다. 미안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틀렸어. 당신을 믿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배신과 의심 속에서 살아왔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사치이자 약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얼어붙은 세상에 나타나 그 약점을 기꺼이 감수하고 싶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었다. 설아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가 겪어야 했을 고통과 혼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때 지훈이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두 사람의 서명과 지장이 찍힌 차가운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설아의 눈앞에서 망설임 없이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찢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설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 이제 그녀는 자유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아팠다. 그녀는 어느새 이 남자를 이 집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툭! 강지훈이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준비된 반지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했다. 나는 당신을 계약 파트너로만 생각했어. 내 제국을 지키기 위한 방패 내 아이를 낳아줄 도구로만 여겼지. 하지만 당신은 내 회사의 영혼이 되었고 내 최고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고 얼어붙었던 내 심장에 다시 믿음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랑한다, 윤설아. 당신과 그리고 우리 아기 진심으로 사랑해.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윤설아 씨, 나와 진짜 결혼해주겠어.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세상 가장 따뜻하고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가장 환한 미소와 함께 1년 후 어느 봄날 강지훈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정원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진아 이리 와.
강지훈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장아장 걷는 아들 서진이를 향해 팔을 벌렸다. 아이는 깨르르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설아는 그 모습을 테라스에서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틀리에 SA라고 적힌 새로운 향수 라인의 시향지가 놓여 있었다. 강지훈이 오직 그녀만을 위해 만들어준 JW 그룹 내의 독립적인 오트쿠티르 향수 브랜드였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숨겨진 아내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가장 주목하는 천재 조향사 윤설아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있었다. 지훈이 아이를 안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설아는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댔다. 실수투성이었던 어느 비 오는 밤. 그 지독한 악연이 돌고 돌아 이제는 세상 가장 완벽한 인연이 되었다. 비갠 뒤에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고 흙냄새 섞인 봄의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 달콤했다. 지독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찬란한 그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